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변이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5,123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00명대가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최다 규모로 집계됐는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9.2%로 한계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 30대 청년 과학 인재 4명을 추가 영입하면서 쇄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회 법사위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집거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심야 회동한 데 이어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가 생각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면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심사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로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 70여 개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는데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네,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여성 승객들을 1년 가까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무원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리기까지 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YT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예. 자,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사람이 지하철 승무원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인데 CCTV 화면을 이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YTN이 확보한 불법 촬영 영상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자 CCTV 화면을 바꿔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갑니다. 여성이 열차에서 내리자 또다시 화면을 바꾸는데 그러다 이 여성이 CCTV 화면에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듯 혼잣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54살 남성 김모 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했습니다. 승객 승하차 안전관리를 위해 열차 내부와 승강장 CCTV를 볼 수 있는 차장의 권한을 악용한 겁니다. 김 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만 노렸습니다. 여성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하는 집요함까지 보였는데 쫓던 여성이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면 CCTV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찍는 것도 문제인데 이 촬영 영상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고요? 네, 김 씨가 여성 승객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처음 게재한 건 지난해 12월 말부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김 씨가 지난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의 SNS에 올린 불법 촬영물과 사진은 YTN이 확인한 것만 70개가 넘습니다. 해당 SNS에는 김 씨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뒤쫓아가며 촬영한 영상도 있었고 신원 미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노출 사진도 게재돼 있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김 씨는 자신의 SNS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김 씨의 행위를 파악했습니다. 공사는 오늘 오전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심각한 대시민 범죄로 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개월 된 의붓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양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45년간 부착, 성충동 약물 치료 15년을 청구했습니다.
숨진 딸의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친어머니 정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개월 된 영아를 수십 차례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청탁 혐의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이른바 50억 클럽은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이런 조사받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조시험 구성 도와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받았다는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인물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이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데 지난 10월 6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검거됐습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 씨는 당시 김건희 씨 주식 계좌를 맡아 관리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주가 조작 자금을 댄 전주로 참여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하사가 성추행 피해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서 군 경찰이 부실 수사로 가해자의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상사이자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준위가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게 확인됐고 유서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체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복도 쪽 옷방에는 세탁물 건조대가 위치해 있었는데 뜬금없이 건조대의 세탁물 외에는 스프링 노트가 놓여진 채로 발견되었다. 스프링 노트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찢겨진 종이 한 장의 일부가 끼워져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가해자가 이미 군사경찰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진입해 현장을 훼손한 상태였는데도 최초 발견자에 대한 신체 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가 유서를 훼손했거나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0년 전보다 3년 넘게 늘어난 83.5세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대 수명은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0세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추정한 수치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뒤 해마다 전년 대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1년 전보다 0.2년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3.2년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12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000명 넘게 급증해 첫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확산세의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새 62명이나 늘어 현재 723명, 또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숨진 사람은 어제 하루 34명 신고돼 국내 사망 누적은 3,658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지역사회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계속 강화하면서
필요한 경우 변이 검사를 전체 입국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나미비아 외교관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내 오미크론 감염 첫 사례인 나미비아 30대 남성 외교관이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들러 전체 탑승자 가운데 절반 정도 새로 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미비아 외교관이 인천공항에 경유할 당시의 동선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국제여행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시아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우에 따라 격리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4개 주요 공항에서 특정 국제선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전염병 대유행 내내 해온 것처럼 국제여행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6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비시민권자가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27일에는 이들 8개 나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assess it. I would say that the objective here is not to punish, it is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폴란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중증으로 이어질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know whether or not this particular variant is going to result in severe disease. Although some preliminary information from South Africa suggests no unusual symptoms associated with variant, we do not know and it is too early to tell. 파우치 소장은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일정한 수준의 보호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연내에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FDA 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제약사 머크 MSD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약의 효능과 위험성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근소한 표차로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vote is 13 yeses, 10 noes, 0 abstentions. 알약 형태의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당초 50%로 알려진 효능이 최종 임상시험에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 약의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비만과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는 성인 환자의 경우 복용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FDA가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임신 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SD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들이 집에서 스스로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돼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ou know, when you look at the changes that are seen in Omicron, the changes that are seen are changes that have been seen with other variants that have already been shown to be effective. 이번 권고에 따라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연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폭증하자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재택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는 가까운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합니다. 그럼 시도 병상 배정팀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무증상 경증일 경우 열흘간의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재택치료 키트가 지급됩니다. 키트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들어있어서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를 위해 핸드폰에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요. 생활치료센터 앱을 통해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격리자의 동선을 추적해 격리 장소 이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재택치료 중에 위급 상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방역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119 구급차가 바로 출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 관리 의료기관 쪽에 연락을 취하시면 필요한 경우 119 구급차가 가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네,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영국과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경증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증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재택치료를 위한 별도의 대책들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라는 의미심장한 SNS 메시지를 남긴 뒤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산을 찾은 이준석 대표. 당대표 잠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설이 확산되던 중이었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해결 국면에 들어간 걸까요? 자, 현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분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선 100일 정도 시점에서 당대표의 잠적, 행선지도 부산이다 보니까 제2의 옥새파동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부산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인으로 보고 계시다. 그 뭐 옥새파동, 그건 뭐 그것과는 비교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일이 어쨌든 그 뭐 긍정적인 또 곧 뭐 좋은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 시그널로 보신다는 것은 곧 당무에 복귀를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뭐 제가 이야기 드릴 바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서로가 노력해서 복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 석상에서 잠시 모습을 사진으로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직접 혹시 그 이후에 통화를 해본? 통화는 못했고요. 제 주변이나 그다음에 당에서도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아직도 안 받는 상황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분들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되고요. 통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서 보니까 오늘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앞에서 사진도 찍은 모습.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이 그 웃고 있는 모습이고 또 여러 이제 그 우리 당의 그 당원들이나 당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 같아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의 노원구 사무실을 이제 통보 없이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맞불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각자 이제 그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일단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가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또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위원장님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네. 계시다. 자, 전날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나서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아마 들리는 바로는 정의화 의장 말로는 아마 오늘 저녁쯤이면 상경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또 상경 계획이 없다 이런 전언도 전해져서. 그렇습니까? 그 예.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내일이 이제, 두 번째 선대위 회의 아닙니까? 선대위 회의를 할지 안 할지 조금 더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무슨 의결 사안이 그렇게 급한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준비할 것도 많고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좀 기다리는 차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지금 의결 사안이 과연 많은가 적은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 기다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여러 가지를 두루 고려해서 내일 두 번째 회의를 안 할 수도 있다. 예. 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예. 물론 뭐 다 가변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대표가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 공식 일정을 이제 취소를 하다 보니까 뭐 사퇴설부터 역할 조정론까지 굉장히 다양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홍보 미디어 본부장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돌아와서 복귀하게 되면 이 역할은 그대로 다 맡는 겁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성급하게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많이 여쭤봤나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반복 안 되도록 원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뭐 지지자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망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 원인이 어디 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간에 그러나 이제 좀 그야말로 좀 변명 삼아 이야기 드린다면은 모든 이 선거에 있어서 특히 선대위가 출범하고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선대위 출범할 때 진통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다만 옛날 권위주의적인 체제 같은 데서는 그것이 물밑에 숨어 있었고 그렇지 민주적인 체제에서는 이런저런 그 새로운 리더십 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따라서 서로 간의 그 입장 차이나 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게 민주적인 정당일수록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적인 정당일수록 진통이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날 밖으로 수밖에 드러납니다. 사실 과거에도 쭉 있어 왔습니다. 경선 끝나고 나면 경선 그 탈락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그 지지 세력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고요. 또 그다음에 당을 책임지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후보하고 사이에서 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왔고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자, 근데 위원장님 지난 7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이제 대표 패싱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위원장님 그 수락 연설 때 그리고 첫 지방 일정의 동행에 대한 얘기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그 대표 패싱에 대한 불만을 인터뷰에서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정황이 조금 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날 패싱한 거 아니냐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선 제가 한 거는 그건 제가 한 겁니다. 제 개인이. 제가 위원장님이 수락 회견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것은 뭐 제가 했고 옛날 총리 지명받고 수락할 때도 그건 제가 알아서 제가 혼자서 하는 거지. 무슨 뭐 제가 몇 시에 수락 연설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지방 일정 보고는 지방 일정은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기획 단계에서 그게 노출이 된 거, 리킹이 된 것 같아요. 빠져나간 것 같죠. 그 내용이 기획 단계부터 언론에 먼저 빠져나갔다. 언론에 먼저 빠져나갔는데 저도 사실은 몇 시에 언론에 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먼저 일정이 나오고 그다음 위원장님이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그때 받고 최종 일정과 그다음에 장소 통보받은 건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획 단계에서 빠져나가고 물론 이제 기획 전에
예. 기획 전에 사실 먼저 상의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워낙 급하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기획하는 실무팀에서 먼저 기획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올리고 예. 그다음에 그래 놓고서는 오후에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연락해서 가시겠느냐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한밤중에 정말 최종안을 확정한 것 같아요. 이 패싱을 떠나가지고 그렇다면은 좀 선후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대위 지금 보고 체계가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꽤 있습니다. 정당 운영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심지어 정부에 있을 때도 때로 보면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지금 어디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종종 있는 일이다. 있는데 이제 그러나 사실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도 그러거든요. 비대위원장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서 지금 3시 어디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지금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제 이 위원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근데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고 좀 기다릴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력이 좀 직접 만나서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만나시겠죠. 당연히 만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우리가 집안의 형제간의 싸움도 그렇고 이런 데 있어서도 일종의 보면 숙려 기간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숙려 기간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당장은 돼 있고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시간을 두고 만나야 되는 일입니까? 시간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뭐 생각할 시간도 서로 갖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꾸준히 연락해보고 연락이 닿으면 가서 만나도록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은 조금 필요해 보인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뭐 1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 이런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이 측근발 기사가 자꾸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더 꼬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죠. 옳은 지적이고 저도 알고 싶어요. 누군지 알고 싶다. 전혀 모르십니까? 몇 분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긴 하는데. 거론되는데 그중에 아닌 분들은 이제 누구는 아니다 제가 알고 있죠. 아닌 분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뭐 누가 거론된지를 제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후보 주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지금 후보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분은 아닌 거. 왜냐하면 이 거론된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실무자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주요 보직자도 확인해 보면 그분들이 거짓말할 분이 아닌데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후보 주변에 계신 분이 아닌데 핵심 관계자 말로 보도를 그래서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궁금하고 누군지 좀 알고 싶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찾아내면 기필코 당에서 축출할 것이다 이런 강한 얘기도 하셨던데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이슈들을 다 꼬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찾고 싶겠죠. 근데 지금 아직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측근 말로 나오는 보도 이런 보도가 자꾸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는 공유가 되고 있는 지금 도대체 익명으로 이렇게 자꾸 보도가 되는데 아마 또 기자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취재를 했겠죠. 그리고 핵심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또 그렇게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정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익명의 이러한 그 논평이나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으면 서로 좋겠다.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후보 옆에서 실제로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 캠프 시절부터 있었던 분들 몇 분의 이제 이름들도 거론되긴 하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아니요, 찾고 거론되는 싶다. 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네. 최소한 지금 후보 바로 옆에서 일하는 분들은 예.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하시고 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움직이고 선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단 김병준 위원장 원톱으로 해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원톱이다 투톱이다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언론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예. 아니 뭐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선거는 옛날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선대위 안과 밖이 없습니다. 다 띄워줘야 됩니다. 네. 다 자발적인 조직들이고 다 띄워줘야 되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타협을 해가지고 누가 일사불란하게 주위에서 싹 움직이고 이런 조직은 있어 오지도 않았고 또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데 다만 네. 이제 큰 방향을 정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그 뭐 지도부가 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협의하고 또 역시 후보를 가운데 놓고 예. 많은 사람들이 협의하고 바깥에 의견 들으면서 하는 거지 원탑이다 투탑이다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그렇게 올바른 개념이냐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를 중심으로 각자 다 열심히 뛰어야 된다. 후보가 후보 중심성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선거는 아무리 나중에 우리 지금 지나간 선거를 놓고 보면요.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이 누구였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0.1%가 안 될 겁니다. 후보만 예.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당선인으로서 대통령만 기억이 되는 거지. 당시에 누가 선대위원장을 했고 당시에 누가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네. 했고 누가 중간에 하다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예. 그 정도로 후보 중심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되는 예. 게 마땅합니다. 네. 총괄 선대위원장직은 여전히 좀 비워놓고 예,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까? 지위로서의 그 자리도 비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사무실 그 공간도 사무실 공간도 비어 있습니다. 예. 제 방 바로 앞에 지금 비어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 그야말로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할 지금 바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김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 표현을 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정치인으로도 생각하시는가 본데요. 제가 모시고 제가 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님,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의 진보적인 의제, 아젠다를 묵혀지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성큼성큼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지혜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갈등으로 좀 식구화에 들어갔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대표랑 따로 통화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난 전혀 아무 연락도 없어요. 가능성 아직 남아있나요?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가요. 네. 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까지 듣고 왔는데 정말 일단 쓸데없는 소리 같은. 정말 쓸데없는 소리다. 그런데 앞서 들어보셨지만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 예. 듣고 오셨는데요. 절대 민주당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김종인 위원장 뭐 당연히 오늘 기자들이 기다렸다 질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갈등 상황, 기자들 뭐 그 선대위 합류 이런 질문을 이제 물어봤는데 여전히 오늘도 나한테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 또 하나가 이제 공정, 정의, 구체성이 보이는 정치인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좀 윤 후보한테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 후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네. 공정 정의에 있어서 구체성을 다 완벽하게 가진 그런 후보를 찾기가 쉽겠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들어가는 거죠. 예, 만들어가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더라도 더 좋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뭐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그 좋은 자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괄 선대위원장직은 지금 사무실도 비워놓고 또 그 자리도 비워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까지로 제가 정리를 하고 근데 선대위 구성이 좀 늦어져서 그럴까요? 최근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후보로 선출됐을 때 컨벤션 효과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 일주일 동안 동률을 기록하는 여론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선 이후에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선대위 관련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표를 잃지 않았나, 민심을 좀 잃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조만간 결국 후보 중심 체제가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후보가 윤석열다움을 또 후보다움을 보이면 곧 다시 그 반등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 행보를 시작하면 적극 행보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후보의 진면목을 지금 제대로 보이질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여러 요소들 때문에 못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믿는 것은 그 윤석열 다움이 나오면 저는 20, 30대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더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다음에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위원장님,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 비율이 지금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지금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이 수치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야당 후보 지지율이 조금 너무 못 미친다.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 담지 못하고.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선대위 잡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사실은 모든 그 정권 교체 바라는 분의 마음을 다 담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다 담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저쪽에 그 상대방 지지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분들 표도 담을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예, 중도까지 확장. 예.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저희들은 이제 제가 믿는 것은 그 우리가 지금 시대가 전환되는 시점에 있고 그 시대 전환의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고 누가 더 합당한 후보인지를 제대로 설명하면 그리고 상대 후보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월등하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알기 뭐 열공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께서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폭력성 짙은 영화 주인공이 떠오른다. 상대당 후보에게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동안 뭐 가족 내에서 있었던 일에 있었어요. 어떤 발언 내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그 민원인들이나 또 그 밖에 그 일반 시민들하고의 그 어떤 서로 밀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그다음에 그 살인을 뭐 데이트 폭력 정도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보고 또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그 행정하는 것들 결정행위나 이런 것을 지켜보면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실행력이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 이면에는 상당히 그 폭력적인 그런 심성과 전제적인 심성,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뒤에는 상당한 그런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그런 심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재명 후보
캠프나 그 민주당 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고 윤석열 후보 리스크를 보면 최근에 충청 유세 중에 주 52시간 철폐 이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오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발언 리스크.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현실을 잘 모르고 지금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게 보면 대체로 다른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담요 덮듯이 확 덮어가지고 전부 얼마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그 생활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그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저기 생활비가 많이 드는 쪽이나 생활비가 적게 드는 쪽이나 최저임금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덮는 거는 이건 정말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철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윤석열 후보의 한편으로 보면 경쟁력이고 한편으로 보면은 저 이제 좀 뭐 한계점일 수도 있는데요. 약점이기도 하고 경쟁력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 말의 그침이 없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머뭇거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로바로 나가다 보니까 말이 뭐 철폐라는 말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정답만 찾아가지고 그 정답에 딱 그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솔직하고 그렇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하고 나면은 바로바로 좀 설명을 해주자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의회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불량식품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인데. 하면 주변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자. 설명을 해주거나 왜냐하면은 좀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전에 미리 내놓거나 사전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인지라 좀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국민의힘 선대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략 부분은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강추위 속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낮 기온도 6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영하권 추위는 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큐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